안녕하세요.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로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던데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 게 계절이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웠다고 하던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우셨던 계획들 좋은 결실 맺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어떠신지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유럽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점검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가능한지 의견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는 들어오는 문자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아이스코입니다. 내년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 성장 가능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먼저 현대아이스코의 투자 포인트는 2013년 4월 냉연 제2공장 준공 후 자동차 강판의 생산 능력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이며 생산 증부는 대부분 현대차그룹 해외 공장으로 출하될 계획인데 자동차 수출 마진이 내수 대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마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차 강판은 철강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중국에서도 수입 비중이 전체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시아 지역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롤 마진 하락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아이스코는 자동차 강판 출하량 증가로 견조한 영업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 3분기 단독 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1조 7,566억 원과 영업이익 90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입니다.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일반 냉연 출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강판 출하 가격은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연령 투입 가격도 약 3만 원 인하되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형 자동차 강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5만 톤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이후에도 현대아이스코는 기대 이상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2013년 4월 150만 톤 규모의 냉연 제2공장 준공 후 현대아이스코의 자동차 강판 최대 생산 능력은 2010년 280만 톤보다 크게 증가한 45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출 자동차 강판의 가격이 내수 대비 지난 5년간 약 9.9%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생산 능력 증설 이후 수출 물량 증가는 기대 이상의 마진 성장 및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며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현대아이스코의 단독 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29%와 13.6%의 성장이 예상되고 현재 현대아이스코는 현대차그룹 해외 공장 연간 자동차 강판 소비량의 35% 수준을 공급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50% 수준 이상을 공급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아이스코의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AJ 엔터카입니다. 차만 렌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먼저 전체 매출 비중의 72%를 차지하는 렌터카 사업의 매출은 향후 3년간 연평균 11.4%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렌터카 시장이 연평균 1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AJ 렌터카의 점유율은 2011년 14.1%에서 2014년 14.5%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며 보유 차량 대수 역시 2011년에는 4만 767대에서 2014년에는 약 5만 8천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산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 경쟁이 완화되면서 렌탈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J 렌터카는 2009년 신규 차량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면서 2010년 렌탈 부분 매출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신규 구매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정상화되었으며 보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AJ 렌터카는 중고차 가치 상승 및 보유 차량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유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중고차 판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향후 3년간 AJ 렌터카의 중고차 판 매출액은 연평균 4.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AJ 렌터카의 전체 영업이익은 연평균 17.1%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AJ 렌터카가 렌탈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해온 차량들이 매각 시점에 도래하면서 매각 중고차 대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AJ 렌터카의 이익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AJ 렌터카의 보유 차량은 2010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추가된 차량들이 향후 3년간 매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AJ 렌터카는 2010년 전년의 2배 수준인 약 2,269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차량을 추가했는데 이는 추가된 차량들이 2013년 중고차 시장에 출회되면서 중고차 부문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증권에서는 국내 2위의 렌터카 업체인 AJ 렌터카에 대한 목표 주가 1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먼저 인터파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 두 주력 성장 사업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 인터파크는 이를 위해 먼저 인터파크 비즈마켓의 지분 71.43%를 매각하고 인터파크 패션을 인터파크 INT와 합병하는 등 비주력 자회사의 사업구조 재편과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터파크의 기타 자회사 손실은 2011년 91억 원에서 올해 BEP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이마켓 코리아의 실적 호조인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그룹 보장 물량에 의한 영업 호조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인터파크에게 지분이익 46억 원과 금융부채 평가이익 109억 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수에 따른 전년 동기 대비 금융비용 증가와 금융 수입 감소를 고려할 경우 아이마켓 코리아는 상반기에만 인터파크의 이익을 67억 원을 증가시켰고 연간으로는 100억 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터파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쇼핑몰 사업구조 개선인데 인터파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여행과 ENT 사업을 강화하고 직소싱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의 변화로 인터파크 INT의 상반기 취급액은 1조 4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나 역신장하는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가 늘어났고 취급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0.4%에서 0.7%로 0.3%가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인터파크는 직소싱 상품 및 TV 상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쇼핑몰 사업의 수익성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인터파크의 현 주가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동종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 주가 상승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대 하이스코 또 AJ 렌터카 인터파크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플러스에서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3번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하면서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브리지텍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브리지텍을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브리지텍을 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그거 보니까 계속 차트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 종목은 시청자님께서 직접 고르신 거예요? 예.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거고요. 예. 투자는 어떻게 좀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짧게 보시는 편이세요? 단기로 할 때도 있고 장기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종목 성격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이거 이제 음성인식 전문 회사죠. 예. 오늘 좀 디오텍인가요? 예, 상대 경쟁 기업인데 좀 거래 정지를 좀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음성인식은 앞으로 계속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정도죠. 내일 정도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중에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해서 4,200원이나 4,300원, 4,200원 정도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지난 8월 중순에 나왔던 양봉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좀 7월 초에 나왔던 양봉, 좀 강한 양봉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해볼만 합니다. 거기서 그 양봉의 2분의 1 정도 손절가 놓고 매수해보면 한대요. 지금은 아직은 좀 고개 안 나왔기 때문에 고개 나왔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 거기서 올라간다라면 일단은 4,500원에서 혹은 뭐 5,000원까지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물이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4,200원 때면 거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매물이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다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주봉상으로 본다면 조금 쐐기형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좀 시간은 조금 오래 장기간 또 발생된 거라서 뭐 이게 조금 이 쐐기형이 급격히 빠질 만한 모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것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 충분히 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200원이 강하게 돌파되는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오늘 양봉이 나오다가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오후장에 좀 밀렸는데요.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요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따라붙을만 하다. 대신에 그 양봉이 나왔을 때 거기서 2분의 1 정도 손절가 놓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주가가 4,200원 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십시오. 그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3986님께서 넥센타이어를 19,600원에 비중 10% 실으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목표가와 또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짜달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대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 타이어주는 사실 그동안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어요. 한국타이어라든지 뭐 넥센타이어라든가 금호타이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한 2,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레벨업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뭐 10,000원 이하에서 훨씬 못 미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뭐 20,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미 어떤 그 고무 가격의 안정세라든가 그다음 글로벌 수요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은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어떤 수익률을 보시기에는 조금 이미 타이어주들은 많이 레벨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대응 정도로만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저점에서 좀 안정화가 되면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면 단기로 좀 보시되 역시 20,000원 선 돌파가 잘 안 된다면 지금 21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 20,000원 선에 안착이 좀 안 된다면 짧게 그냥 대응하시는 정도로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 텐데요. 한국선제를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 매수하신 가격이 3,600원이시고 비중이 50%신데요. 꼭 봐달라고 하시는군요. 2358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 팀장님. 네, 3,600원이시면은 연초에 물리신 것 같아요. 연초에 사가지고 내려올 때 저가 매수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손실이 좀 나셨는데 일단 조금 갖고는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봐드릴게요. 조금 거래량이 조금 26만 주 정도 되는데 2,70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2,78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상당히 오늘 중요한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이죠. 7월 초에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에 2분의 1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700원이 잘 지켜진다라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3,150원 정도가 계속 저항으로 걸리고 있죠. 한 2달 동안 가다가도 눌렸고 지난 8월 달에도 올라가다 눌렸고 엊그저께도 그 정도 갔다가 지금 또 눌린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올라올 때는 3,2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3,2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조금 기다리신다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상승의 시작을 불러일으켰던 7월달이죠. 7월달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못하고 무너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다시금 2,100원대까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회사 자체는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약간의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약간 정치적인 성격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2,100원까지 눌리게 되면은 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거의 그러면 마이너스 50% 가까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2,700원 정도의 손절가에 놓으시고요. 뭐 다는 못 파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선 최소한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최소한 30에서 50%는 자르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85,000원에 비중 10%요. 85,000원에 10%. 20%요? 예, 예, 오늘 종가가 87,000원입니다. 주당 2,000원 정도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 나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전망이 좋다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목표가 알려달라고 전화 주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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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LG노텍은 최근에 좀 이제 상승한 이후에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LG노텍 하면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LED 쪽하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LG노텍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 사실은 최근의 실적은 조금 더 개선이 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요가 런던 올림픽 이후에는 좀 감소한 것으로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LED 사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 부분도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행히도 좀 뭐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흐름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목표가는 한 9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85,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일단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대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 85,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 하셨고요. LG 이노텍 봐드렸습니다. 이제 또 문자 종목 볼게요. 이녹스 살펴드릴 텐데요. 사신 가격이 24,000원이시고요. 비중이 15%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다고 7469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24,000원이시면 지금 조금 수익이세요. 예. 수익이신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서 추세가 지금 올라탄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정비열이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요. 뭐 회사 자체는 뭐 F12 연성회로 쪽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애플사 양사 모두 납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서 지난 1월 달 정도죠. 1월 달에 올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럼 지금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없어진 상황에서 애플만의 효과만으로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기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물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동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24,000원대 혹은 23,000원대에서 계속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진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1,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21,500원이나 21,300원 정도 지금 가격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자리가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24,000원이나 혹은 23,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은 탄력이 붙으면은 단기간에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한번 걸릴 겁니다. 걸릴 거고, 거기서 만약에 기간 조정이 잘 되고 올라간다라면은 신고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지가로는 25,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25,5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걸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무거워지면서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500원 정도 지지가 매수가 근처라서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거기 정도를 지지가를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매수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잉크테크 사고 싶으시다고요? 잉크테크 문의 주신 분은 5476님이시고요. 회사 전망과 또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매수 전략 짜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잉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잉크테크는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잉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프린터도 많이 좀 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 때문에 성장성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예. 수익성이 많이 좀 개선이 더디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반등을 하는 것은 모멘텀이 좀 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잉크가 최근에 이제 터치 패널 스크린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에도 일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 잉크 쪽이 됐네요. 터치 예. 스크린 패널에 또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잉크가 되는데 그쪽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최근에 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쇄 전자산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인데 그쪽에서도 좀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잉크테크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최근에 잉크테크의 수익성만 가지고는 사실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지금 수익성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고 최근의 상승세는 다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작용하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려면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실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만 본다면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좀 더 보시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까지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5476님께서 보내주신 휠라코리아 볼 텐데요. 휠라코리아는 75,500원에 35%를 들고 계시다고 적으셨습니다.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걱정인데 악재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 팀장님. 악재는 일단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휠라코리아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매출이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재고 물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 안 된다는 건 악재겠죠. 그게 이제 악재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악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 5월달부터 7월달에 좀 크게 빠졌죠. 크게 빠졌고 75,000원이면은 이번 주 중에 한 번은 왔을 겁니다. 그 매수가 근처에 왔었는데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했을 위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린다라면은 전체적으로 75,000원대, 76,000원대가 이 전체 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이고 하단은 한 65,000원 정도, 상단은 한 9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간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가면은 한 78,000원, 8만원도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자르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최근에 이런 종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좀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이번 주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잘 버텼던 종목군들이 오늘 혹은 어제 그저께 해서 좀 연타석으로 계속 좀 흘러내린 종목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만약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라면은 다시금 한 74,000원이나 7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121선까지도 77,000원이나 7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좀 흘러내린다라면 종합주가지수가 좀 최악의 경우에는 뭐 1800 중반이나 1800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밀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69,900원, 69,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69,000원이 지난 8월 초죠. 8월 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의 촉매 역할을 했던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그래서 여기가 올라왔다가 또 지지가 되고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69,000원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역시 앞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75,000원이나 74,000원에 좀 걸릴 겁니다. 거기 좀 왔을 때 만약에 74,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은 거기서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이번에는 120일선 라인 한 77,000원에서 78,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였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이분께서는 이 종목 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쯤 매수가 된 것 같은데 SK증권이고요. SK증권은 373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850원에 비중 30%로 들고 가고 계신데요. 언제쯤 팔면 좋을지 그 시기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역시나 이제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역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흐름이 역시 업황 흐름이 안 좋거나 또 추세적으로 무너질 때는 빠른 어떤 매도도 손절매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을 단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증권업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수도 좀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권업에는 호재가 안 되는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최근에 뭐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의 어떤 거래소 도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좀 많이 있는 바람에 사실 증권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SK증권도 이제 2분기에는 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죠. 이제 사망을사법이니까. 그래서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강세 추세라든가 거래대금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좀 엮이지 않으면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중이 지금 30%신데 제 생각에는 최근의 고점, 물론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SK증권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상승 모멘텀을 아직은 못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한 1,400원대 정도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물량을 약간 줄여주는 그런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지 하나를 먼저 해드릴게요. 서울경제TV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시겠지만 더 특별하고 알찬 전문가의 전략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열고 있으니까요. 이곳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9일에는 제갈공명 오딘 두 전문위원이 강연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추석 전 연말장 비전 제시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투자플러스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3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할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들어온 문자 중에서 이번에 볼 종목은요. 다날인데요. 다날을 7,85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셨군요. 7042님께서. 예. 네, 다날이 이제 유무선 결제 전문 업체죠. 시장 자체는 약간은 이제 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포화 상태에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계속 눈을 돌리고 있죠. 중국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계속 그쪽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날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좀 관심밖에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럼 시장에서는 조금은 소외받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외로 조금 호응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7,800원인가요? 8,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지난 연초 정도니까요. 잘 지켜주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번 흘러내렸는데 지금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8월 초 이후에 8월 중순부터 한번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올라왔던 양봉이 지켜져야 돼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한 13일 정도인가요? 8월 13일 정도에 올라왔던 7,200원, 7,300원 양봉이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3, 4개월, 3개월 정도
가두리를 쳤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7,2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혹은 7,150원까지도 열어놔 드릴게요. 7,150원까지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하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올라온다라면은 이번에 돌파가 돼야 될 자리가 8,000원입니다. 혹은 뭐 7,9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매수가 근처인 뭐 8,5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대신에 만약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7,900원이나 8,000원대에서 조금 버벅거린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르시고 다른 종목을 생각을 해보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니슨 봐드리겠습니다. 126님께서 유니슨을 8,500원에 15%를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단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 14%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자르시면 좋은 건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투자가 단기간에 좀 잘 되셨고요. 예. 최근에 이제 유니스는 이제 풍력 관련해서 뭐 재료를 좀 가지면서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대규모 원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풍력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점차적인 어떤 실적 개선은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해외 쪽에서의 뭐 베스타스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주가가 좋다 보니까 또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주가의 흐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단기간에는 좀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큰 그림에서 보면 최근에 아주 고점들을 아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목표가를 산정하기보다도 일단은 좀 더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10,000원 선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819님께서 휴맥스 홀딩스 적으셨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를 11,5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전망 알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좀 있죠. 그러니까 휴맥스가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휴맥스 자체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휴맥스 홀딩스는 약간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올해 강하게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한 조금 7,000원, 10,000원대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안철수 씨가 어떤 말을 했지만은 뭐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건 없고요. 좀 그러한 기대감이 식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좀 뜰 수 있어요. 주가는 좀 등락을 보일 수 있고요.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자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00원이 지켜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설사 안철수 위원장 교수가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15,000원, 14,000원 돌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는 물론 그때 가서는 뭐 시장의 흐름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자리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홀딩을 하자. 홀딩을 하시고 대신에 10,000원이나 혹은 조금 러프하게 잡아준다면 9,8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갖고 있자. 왜 그러냐면은 11,500원 정도 매수하신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승부수를 보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자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휴맥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만 보고서는 뭐 보기에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안철수 테마로 본다라면은 아직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3011님께서 보내주신 우진 플라임 보겠습니다. 4,295원에 사셨다고 했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진 플라임은 이제 사출 성형기를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업에 종사를 하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IT 수요에 많이 좀 기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냉장고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출 성형기를 만드는데
일단은 그 제품들의 판매가 좋아야 되겠죠.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수요의 부진이라든가 또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진 플라임 자체는 레벨업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 과거 주가 흐름에서 보면 레벨업은 크게 한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는 좀 수요 부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하락이 됐고요. 대신에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제가 생각해도 그 낙폭은 좀 과대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는 그러니까 기업을 보시고 사시는 건 좋은데 시간 투자가 좀 상당히 걸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기계업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의 인기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된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시간 투자를 하시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시겠지만 오히려 신규로 매수를 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한 5,000원 이상 올라가는 상태에서 오히려 들어가시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0810님께서 CJ ENM 보내셨는데요. 36,6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36,600원이시면은 조금 기다리고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는데, 손절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이, 업종군이 뭐냐면은, 음식료, 그리고 유통,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사업을 좀 총괄을 하면서, 영화라든지, 혹은 게임도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회사 자체도 뭐 슈퍼스타 K라든지, 혹은 코리아 각 탤런트. 특히 이제, 주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프로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LTE로 해서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효과도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가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좀 저점을 찍었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한 26,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제가 좀 러프하게요. 26,000원이나 26,3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어쨌든 22,000원까지 버텼던 자리잖아요. 22,000원까지 버텼던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업종이 인기가 끄는 업종에서 편입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다시금 충분히 29,000원이나 혹은 3만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조금 걸리는 위치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이 돌파가 되면 다시금 31,000원 오히려 수익을 보면서도 올라올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요좋게 밀린 종목군이 좀 있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좀 밀렸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나 유통, 음식료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강하게 올랐다가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역시 같이 움직인다라면은 26,000원이 잘 지켜지면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CJ ENM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 적으신 분이 계신데요. 삼위각기와 보성 파워텍을 물어보셨네요. 이하나 3호님께서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수익권 내 계시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위각기 1,680원에 10%시고요. 보성 파워텍은 2,240원에 10%시네요. 네, 최근에 삼위각기는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2분기에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업체 인수 부분 때문에 약간 모멘텀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등락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 관점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역시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잡자면 1,8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성파워텍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전력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원전에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 원전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는 못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아마 올라간 것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남북 경협에도 보성파워텍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고 보성포 같은 2,300원 이상 안착 여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두 종목 목표가 짧게 봐드렸고요. 이번에 OCI 봐드리겠습니다. OCI를 18만 8,500원에 20%를 사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바닥에서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개별주 장세라고 하는데 이 종목 잘 산 건지 걱정이 된다고 꼭 진단해달라고 983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잘못 사셨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해요. 약하고 OCI도 대장주라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은 맞죠. 저점은 지난 5월 때도 저점을 찍었던 자리고 7월 달도 저점 찍었던 자리고 지금도 저점을 찍고 있죠. 다만 단점은 뭡니까?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 저점은 같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이거든요. 삼각수렴인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지게 되면은 3번 지키고 무너지는 자리는 좀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포인트는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20만 원이나 혹은 21만 원이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5일 정도 지켜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20만 원이나 혹은 20만 5천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종목 자체가 좀 흔들린다라면 이 자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가를 좀 짧게 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특히 그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9시 뉴스에 보시면 셰일가스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대체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하는 이런 곳이 뭐예요?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거기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던 건데 오히려 셰일가스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OCI가 지금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된다. 차라리 다른 좋은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OCI로 손실 보는 건 아니신데요. 유창희 팀장님 같으면 OCI 지금 안 산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손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일 당장 파셔도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판단 잘 내리십시오. 이번에 또 매수 문의 들어와 있네요. 녹십자입니다. 3832님께서 녹십자 지금 매수 가능한지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녹십자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약가 인하에서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녹십자는 뭐 독감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혈액제제라든가, 또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또 좋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셔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특히 실적 부분도 좋고 최근에 제약주름도 좋기 때문에 반등은 기대하시는 매수는 가능하시고요. 다만 16만 원 선 이상의 안착이 좀 먼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자동차주 어제까지 급락했다가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매수하신 분 가격은 23만 원이시고요. 923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20% 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현대차 종목을 진단할 때 제일 힘들어요. 예. 왜냐면은 이미 국내 시장은 수요가 많이 꺾였어요. 꺾였는데 워낙에 해외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해외 판매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11년 지금 1년째 박스예요. 22만 원, 그러니까 아래로는 20만 원, 그리고 위로는 한 25만 원, 그리고 지금 23만 원대 있죠. 22만 원 후반이니까요. 중간가에 딱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뭐 30만 원, 40만 원 간다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금 돌아선다라면은 충분히 25만 원이나 26만 원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다시 밀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이미 어저께나 그저께 손절을 했어야 될 자리에서 혹은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못하고 버티신 거기 때문에 최소한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21만 5천 원 정도나 22만 원 좀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는 조금 최악의 경우에는 21만 원이나 20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갖고 있자. 그리고 아직 시장 자체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갖고 있다 그러면은 24만 원이나 혹은 25만 원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올라갈지는 저도 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자동차 시장은 좀 죽어가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해외 매출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이상 가기에는 뭔가가 더 강한 게 나와야 되는데 강한 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386 하나님께서 아큐픽스를 오늘 종가 매수하셨다고요? 2,250원에 10% 사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장 마치기 1시간 정도 앞두고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좀 빨리 진단 받아볼까요? 아큐픽스는 이제 3D 안경을 개발을 하는데 예. 그 최근에 국산 최초로 이제 그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3D하고 2D를 변환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재료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실적 때문에 간 것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 보이고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만 본다면 2,500원 선에 안착 여부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빠르게 더 볼게요. LG화학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LG화학을 30만 5,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90%로 많으신데요. 꼭 좀 봐주시면 안 되는지 손절매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7189님께서. 예. 아, 왜 올라왔을 때 안 파시고 지금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29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29만 원이 무너지면 다시금 20만 원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손절하시고요. 올라온다라면 다시금 31만 3천 원이나 32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4월 달에 조금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밀렸던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32만 원 돌파한지 보시고요. 지지가는 29만 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공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9월 9일에 재갈공명과 오딘 전문위원 투자전략 세미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갈공명 전문가께서는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또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증권대학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부터 선물 옵션까지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공지 참고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